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여론조사는 내일 모레부터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조사한 내용만 앞으로 6월 3일까지 이제 언론에 또는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28일부터 조사한 거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8일부터는 많은 그 유언비어들이 이제 난무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를 이뤘다. 그게 유언비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민주당은 아니다. 압승을 굳혔다.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되면 그 국면에 가면 저희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여론조사 한 건가? 왜냐면 그 여론조사를 유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승부수를 김문수 후보는 던져야 된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차범위 내로 해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 모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것 분명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물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한테 지금 쏠렸던 여론조사 10% 정도 되는 거 안팎,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다 오느냐? 다 안 오죠. 물론 다 안 오지만 그래도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막판에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점 때문에 일단 투표용지는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6월 3일 본 투표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제 투표소에 가면 거기에 이준석 이름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해졌고요. 이제 그것까지 이름을 지웠으면 하는 게 김문수 후보의 기대였지만 무산됐고, 다만 이제 29일, 30일 하는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 인쇄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약에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 단일화를 한다? 그럼 뭐 효과는 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변수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는 1인칭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길, 과연 뭐냐? 단일화 거부냐? 아니면 단일화, 공동정부 가능하다, 이거냐? 현재까지의 흐름은 단일화 거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단일화 이렇게 셋이 해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확인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주장은 이렇게 하겠죠. 저도 뭐 어차피 이루어진다 해도 막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본인이 완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제 완주를 놓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한 10% 안팎 정도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 이걸 어떻게 반전을 시킬까? 그건 이미 불가능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 본인만 지금 뭐 사실 대외적으로 내가 뭐 동탄 모델로 이길 수 있다, 삼자구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이재명은 40%대, 김문수는 30%대 후반 또는 40% 정도. 근데 이준석은 10%거든요. 이걸 가지고 뒤집는다? 아무리 뭐 중간에 뭐 투표율 변수, 뭐 앞으로 일주일여간 뭐 지지층 결집, 그럼 뭐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광범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라는 건 끝났다 이미. 저는 뭐 오래전부터 끝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본인도 이제 알 것이다. 동탄 모델은 끝났다 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주장은 계속 당신들끼리 단일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의 길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투표 전에 극적으로 단일화했던 안철수의 길이냐 아니면 끝까지 완주한 심상정의 길이냐. 안철수와 단일화해서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뭐 이런 걸 맡았죠. 뭐 이런저런 했던 그 5월에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3월에 해서 맡았죠. 이번에는 뭐 인수위원장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사실상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안철수 그 당시에는 뭐 의원도 아니었죠. 안철수 라는 정치인을 사실상 결별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친윤이 득세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어쨌든 공동정부에 참여할 가능성.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좀 오판을 했다고 봅니다. 공동정부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일부 뭐 참여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얻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심상정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건 가정이고요.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중도에 포기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더라도 정의당 후보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다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완주한 심상정은 그 이후에 상당한 홍역을 치렀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2022년 대선이라는 근시안으로 보면 이런 분석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40살입니다. 40살. 오히려 JP의 선택,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선택,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87년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정부에서 뭐 국무총리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진짜 온갖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전두환 당시 신군부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활동 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게 1987년 대선입니다. 신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1로 3김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완주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1로 3김에서 노태우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DJ는 호남, YS는 부울경, 그 다음에 JP는 충청.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노태우 후보는 낙선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얘기하는 DJ의 사자 필승론입니다. 사자. 이렇게 사자가 나오면 충청도 JP가 가져가고 호남 DJ가 가져가고 부산, 울산, 경남 YS가 가져가면 노태우는 TK 밖에 없는데 서울은 뭐 다 이런 여러 그 지역 출신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 이건 틀림없이 당선된다. 그게 사자 필승론입니다. 그래서 당시 DJ는 JP한테 끝까지 완주하세요. 계속.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사자 필승론은 허구였다. 그래서 그때 87년 끝나고 나서 컴퓨터 부정 얘기를 DJ가 꺼냈던 겁니다. 컴퓨터 부정.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JP가 그때 87년에 선거에 출마하니까 유신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유신 때 JP는 많이 탄압을 받은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그 공동 책임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JP는 그래도 확실한 충청권표가 있었다. 충청권표와 일부 대구 경북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민주공화당이 당시에 부활을 한 겁니다. 지금의 이준석, 그 당시의 JP만큼 확실한 표가 있을까요? 이준석은 청년표, 2030 남성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그 당시의 JP만 못합니다. 이런 현실 여건을 이준석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뚜렷한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 10% 아마 실질적으로 투표함을 까보면 10% 안 나올 겁니다. JP가요 1987년에 8.1% 얻었습니다. 그때는 여론조사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8.1%. 그때 JP를 찍었던 사람은 이게 사표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당시에 YS와 DJ를 찍었던 사람들은 당선된다고 믿고 찍었던 사람들이고요. JP의 표는 사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8.1%. 아마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면 8.1% 수준 저는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이건 뭐 명백한 사표인데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자기 이준석 찍었다고 그랬던데 완벽한 사표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더군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지금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표 방지 심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달리 일반 유권자들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찍어봤자 이거 어차피 죽은 표인데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길 만한 사람을 내가 평소의 소신대로 이길 만한 사람을 찍자. 이 사람을 찍어야 이긴다. 또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찍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표 방지 심리. 그런 거죠. 자, 근데 JP 그 당시 김영삼 현직 대통령한테 버림받고 1995년 지방선거, 96년 총선에서 자민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김대중 그 이른바 총재, 민주당 총재죠. 이때 JP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의 집권당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났죠. 대표를 맡았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서 동탄 모델로 당선돼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맞는 겁니다. 정말 JP의 우여곡절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길은 두 가지죠. 완주하느냐 아니면 공동정부를 구성하느냐. 자, 완주의 길. 이 완주의 길은 1987년 JP입니다. 완주했죠. 8.1%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JP가 거기서 만약에 다른 일이 있었더라도 JP는 정치를 그 당시에는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JP는 충청권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있었죠. 이준석은 청년층, 그 다음에 2030 남성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JP만 못하다. 그러니까 완주했을 경우는 그 당시의 JP만 조금 비슷하거나 뭐 아니면 조금 못한. 그런데 미래는 그 당시의 JP보다는 지금의 이준석이 훨씬 더 앞날은 창창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준석 후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JP보다는 훨씬 크다. 이건 이제 명확한 거죠. 만약에 완주를 이번에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과 이제 완전히 결별할 것이다. 왜? 국민의힘이 무너진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을 지지층을 접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재한 107석의 제1야당이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뭐 접수당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당을 추스려서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완벽하게 결별해서 결국은 JP의 자민연기를 갈 것이다. 그거는 대략 8% 요 정도 수준. 그게 지금 40살의 이준석 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아마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거요. 그러나 완주했을 경우에는 그 길이 보인다. 그렇지 않고 JP의 다른 선택. JP가 그렇게 해서 1997년을 맞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냥 8% 수준에 계속 머무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DJP를 만들어낸 겁니다. DJ도 필요성이 있었고 JP도 필요성이 있었죠. 정부에 참여를 하자. 충청권이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얘기는 이준석의 동탄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자. 그래서 공동정부 구성이 나온 겁니다. 그때 저도 정치부 취재를 했었죠. 공동정부 구성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공동정부 구성, 그러니까 1997년의 JP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공동의 정부 속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할 영역이 생깁니다. 이제 40살인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과도 결별하지 않습니다. 지지층의 일부를 자기가 이제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여전히 이준석 지지층은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럼 그거를 이제 자기 사람으로 확보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척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JP는 본인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단독으로 완주도 해봤고 공동정부도 구성해봤고 집권당에 의해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지금의 이준석 후보하고 아주 비슷한 정치 역정을 겪은 셈인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가 보기엔 본인의 한계를 과연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듭니다. 명확하게 안다면 별 의문의 여지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셈인데 어떤 길, 근데 저는 여하튼 JP가 갔던 길이 아마 지금의 이준석의 앞날에 놓인 두 개의 카드가 아닐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